안녕하세요. 시설 뚫어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 진짜 흔하게 듣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있어봤자 뭐해? 현장에서는 필요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근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왜 생겼는지 그 시작을 알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게 어떻게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지, 이거 한번 제대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왜 필요했나? 출발은 경제개발이었다. 시간을 1960년대로 돌려봅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엔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이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로 깔고 공장 세우고 전기 넣고 기계 돌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걸 실제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합니다. 기술자를 감으로 쓰면 나라 망한다. 기술은 국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붙어직업 훈련 강화, 기능 인력 양성, 기술 중심 사고 전환, 이게 시작된 겁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취업용 장식이 아니라 국가를 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즉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1973년 국가가 직접 나섰다. 국가기술 자격법,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1973년 국가기술 자격법 제정, 1975년 국가기술 자격제도 본격 시행. 이건 단순히 시험 하나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 그걸 국가가 보증한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생겼고, 그래서 기술사, 기사, 기능장, 기능사 같은 등급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서열 놀이가 아닙니다. 책임의 등급입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나 시켰다가 아니라 국가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했다. 이 구조로 가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세 번째, 국가기술 자격증은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키웠다. 그럼 이 제도가 뭘 만들어냈느냐? 숙련 기능 인력의 대량 양성, 제조업 중심 산업 성장, 수출 산업 경쟁력 확보,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 산업들 말로 큰 게 아닙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가진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표준화하려고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커질수록 국가기술 자격증도 늘어났고 산업 구조에 맞게 계속 바뀌어 온 겁니다. 네 번째,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 일본도 똑같다. 이 흐름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들 전부 기능 기술 자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과 일본입니다. 먼저 독일?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로 유명하죠. 이건 그냥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인한 최고 기술자이고 현장 책임자이자 교육자 자격까지 포함된 제도입니다. 마이스터 없으면 공장 못 돌리고 교육 못 시키고 책임도 못 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기계 하나, 설비 하나 잘못되면 사람 죽고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술은 개인 능력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해야 할 영역 이렇게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기능사 기능검정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기능 자격 없는 사람은 중요 공정에 손 못 댄다, 이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 제조업이 품질, 안전, 표준에 집착하는 이유요? 자격으로 사람을 걸러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술이 쌓일수록 자격 기준은 더 엄격해졌고 경제가 커질수록 기술자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줬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기술 자격 같은 공인된 기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됩니다. 문제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왜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은 이렇게 무시당하나?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왜 요즘은 국가기술 자격증은 쓸모없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첫째, 자격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민간 자격, 등록 자격, 이름만 그럴듯한 자격들. 국가기술 자격증마저 능력 증명보다는 조건 맞추기용 서류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둘째, 책임은 국가기술 자격증, 결정권은 비자격자. 시설, 전기, 소방, 현장 다 똑같습니다. 사고 나면 국가기술 자격증 있는 너 책임. 평소 결정은 소장, 본사, 입주자 대표. 국가기술 자격증은 방패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그냥 맞는 표적이 됩니다. 셋째, 국가기술 자격증을 사람이 아니라 서류로 봅니다. 기술자 이꼬르 소모품 국가기술 자격증 조건 맞추기용 종이. 그러다 사고 나면 왜 전문가가 이걸 몰랐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그럼 국가기술 자격증은 정말 쓸모없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지금도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의 최소선이고, 사고가 났을 때 판단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쓰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필수다. 그런데 현장은 이렇게 말하죠.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도 나서지 마.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경제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술 자격증이 욕먹는 이유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책임만 떠넘기는 도구로 써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그냥 종이로 만들 거면 책임도 같이 빼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울 거라면 그에 맞는 권한도 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술 자격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걸 써먹는 구조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국가기술 자격증은 앞으로도 계속 욕바디로만 남을 겁니다. 현장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막힌 거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